자, 이번에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마지막 날 늦게 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장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시한을 한 서너 시간 앞두고 아주 막판에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 거액 송금 공천 관련성에 무게를 뒀고요. 윤장현 직권남용 등과는 달리 이 공천 관련성 거액 송금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윤장현 전 시장의 발언을 듣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의원들의 판단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공식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이 제가 권양숙 여사로 생각하셨던 그분의 영향에 제가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일들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일들에 있어서 저에게 어려움을 융통해주고 또 그 두 자녀들을 챙겨준 것에 대한 덕담, 격려, 이런 상황을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었죠. 네, 덕담, 격려, 이 정도로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말을 했는데 이수희 변호사, 검찰도 고민이 깊었나 봅니다. 아주 막판에서야 기소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12월 13일이 공소.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말을 했는데 이수희 변호사, 검찰도 고민이 깊었나 봅니다. 아주 막판에서야 기소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네팔에 나가 계셨지만 사기범 김 씨는 조사가 충분했기 때문에 유죄 심증으로 아마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서에 지장을 찍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거죠.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윤장현 시장 입장에서는 전 시장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이 돼서 아마 그래서 날인을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재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거는 사기범 김 씨의 진술도 있지만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이것이 공천을 기대하고 돈을 준 건지 그것을 아마 재판부가 저는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봐선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거액 송금 관련, 이게 공천과 관련됐는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직권남용, 그리고 본인이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이제 취직을 시켰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어제 그 직권남용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수희 변호사. 그거는 지금 윤장현 시장도 인정하는 거예요. 전 시장도. 그러니까 취직시키는 데 대해서 자기가 좀 관여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선거법 공천은 대가로 내가 돈을 줬다라는 거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4억 5천이 갔기 때문에요. 저 정도 액수면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을 줬다가 인정이 되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에서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윤장현 전 시장은 사기범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혼외자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검찰이 여러 수사를 하면서 문자 같은 확실한 증거라고 여기겠죠 하는데 정치적 정황 증거도 있을 겁니다.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지난해 연말이랄지 이럴 때가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나온 거죠. 2014년도에. 나왔는데 지난해 이제 연말이나 그 전에 재임 기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직권 비리랄지 이런 게 좀 있었고 당내에서 실시한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평가가 있는데 윤 전 시장은 높질 않았어요. 이미 광역단체장 중에 뭐 기초단체장도 포함해서 교체 지수가 당내에서 높은 걸로 알려졌었고 그게 본인이 뭐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런 당내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 주변에서도 그러한 본인의 처지를 본다면 물론 뭐 사기당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본인의 공경한 처지가 상식적으로 볼 때 혼외자 문제 나오고 하면 일단은 이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의심해보는 게 정상적인 특히 광역시장 정도 되면은 근데 거기에 쏙 빠질 정도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공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 아무튼 많은 분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정두원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분은 정치인에서 보수 농객으로 변신을 했고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로 변신을 하는 건가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마포의 일식집 내는 정두원 전 의원.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려니 이것밖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4일 이른바 퓨전 일식집을 개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 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식당을 차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자, 윤용골 전 대표님. 정치인이 식당을 차린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두원 전 의원 경우도 이번에 뭐 본인은 먹고 살려니 이것밖에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과거에 조홍천 의원이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사정비서관 하다 나와서 잃었을 때 식당 차렸었잖아요. 뭐 별주부인가요? 차려가지고 하여튼 그때도 화제몰이에서 국회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정두원 의원도 삼선 의원이고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고 했는데 뭔가는 제기를 모색하는데 식당이 물론 뭐 지역구는 서대문 을이고 식당은 마포에다 찼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식당 자체가 만남의 장소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뭐 다재다능하잖아요. 뭐 방송도 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뮤지컬도 가고 했다는 그렇죠. 지금 삼선 의원하고 나이가 공교롭게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아직 놀기는 너무 이르거든요. 어디 또 취업하기도 그렇고 인생 3분의 2 살고 3분의 1 살았어요. 한 3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정치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포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퓨전 일식이 이 작가랑 정통 일식 중간에 퓨전 일식을 한다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맛친절 뭐 청결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주방장을 장악해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일식집들은 주방장이 주인이 직접 칼 잡은 데는 안 망해요. 칼을 들으면 안 망하는데 밑에 주방장한테 시키면은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주방장 단골인 경우에는 2, 3만 원짜리 시키면 잘 모르는 사람 10만 원짜리 시키는 거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하게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식당 자영업은 간단한 게 아니라 거의 전쟁이다. 1, 2년 내에 거의 절반이 문 닫잖아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아예 몸을 바쳐서 지금 칼 잡는 것부터 공부 좀 다시 해라. 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윤용골 전 대표께서 지금 창업 컨설팅을 하는 듯한 분위기로 논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배지원 교수님. 아까 똑같은 질문 제가 드렸었는데 윤용골 전 대표에게도 정치인이 이런 자영업자, 식당을 차리는 것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음식점, 식당을 차리는 거는 어떤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그럼 이제 왜 식당업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업을 선택을 했을까? 그렇죠. 평생 본인이 접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 얘기로는 그동안에 말과 글로만 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실제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의 부인께서 굉장히 음식에 솜씨가 깊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믿고 자기는 이른바 셔터맨이다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만 하겠다. 본인은 뭐 아침에 출퇴근 정도만 부인을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이 한 얘기가 자기도 57년생이니까 60이 넘었는데 이제 뭔가 100세 시대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생계입니다. 생계. 일단 생존을 해야지 뭐 정치든 뭐든 하는데 생계 자체가 안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항산이면은 무항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먹거리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무항산, 무항심이 뭔가 이렇게 쥐어지는 게 없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의 무덤 시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부분 특별한 기술 없이 다들 뛰어드는 업종이 식당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식당 업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1, 2년 안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두현 전 의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윤석열 대표님과 비슷한 지금 전망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보수 농객에서 방송이나 뭐 라디오 여러 가지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 입장을 전파하는 전직 정치원 역할을 하셨는데 자영업을 지금 뛰어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영업의 그 실상을 본인이 현장에서 파악을 할 텐데 이걸 또 보수 농객으로서 또 정부를 여러 가지 지적하고 하는데 본인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살짝 드네요. 본인이 직접 느꼈으니까요. 뭔가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백의종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일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백의종군과 같은 듯 아니면 다른 듯 이렇게 제목이 달렸네요. 김경수도 당 화합위의 당직 사퇴 어제 밝혔습니다. 백의종군하겠다. 친문 측 이 지사 공격 이어지자 그러니까 친문 측에서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갈등 봉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른바 친문의 핵심으로 통하죠. 그 핵심이 친문 측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지사와 같은 백의종군을 했다. 그래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듯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럼 여기서요. 김경수 지사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병상련 같아도 되는 거죠. 근데 뭐 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건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도 없고.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하다. 자, 한민수 교수님. 이재명 지사의 백의종군과 김경수 지사의 백의종군. 한국일보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듯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뭐 우리 국민들이 경남지사, 뭐 경기지사에 이어가지고 당직을 내려놓으면 뭔가 당직이 뭐가 있느냐 하는 텐데요. 민주당에 보면은 소속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개 정도의 당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당연직이죠. 그렇죠. 당연직이죠. 당연직 뭐 대당무위원, 중앙위원, 뭐 대의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내놓겠다는 건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한 3개 정도의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사실상 뭐 당내 안팎의 평가로 보면은 해경군 김씨 사건을 어쨌든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먼저 뭐 당직을 내려놓겠다 하고 당 지도부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를 했거든요. 처리했다는 표현보다도 뭐 사실상 당원권 정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가지고 친문지정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건 윤리심판을 열어서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강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제명, 출당을 하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뭐 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내놨고 지도부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형평성 얘기를 계속 꺼내왔습니다. 그게 이른바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소됐는데 왜 다르냐? 그리고 사안의 성격은 많이 다르죠. 친형 강제입원 건하고 뭐 선거 과정의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뭐 친문 지지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뭐 바른미래당도 없고 야당에서 계속 뭐 재정 신청도 했고요.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친문의 핵심이고 특히 친문 진영에 진짜 뭐 아주 팬덤 형성돼 있는 김경수 지사가 나서서 나도 백의종군 하겠다. 특히 메시지에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던졌거든요. 갈등도 봉합하고 본인도 똑같이 이렇게 백의종군에 처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른바 당내 분란, 갈등, 뭐 분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도 백의종군을 함으로써 좀 봉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거기에 플러스 이른바 형평성 논란을 또 잠재우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관련 기사를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뭐 김경수 지사의 백의종군 얘기를 그대로 다뤘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근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당직 내려놓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네요. 이해찬 퇴진 청원 이틀 새 2만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제 2만 건이니까 오늘은 아마 3만 건 가까이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배종호 교수님,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자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일바 열성 친문, 기본적으로 한 수십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자제분이죠. 취업 특혜 의혹을 이미 트위터상에서 했고 이번에도 해명 과정에서 또 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제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제명하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사실상 보호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퇴진하라. 그래서 국민청원이 지금 2만 8천 명 말씀하신 대로 3만 명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언거주춤 내지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먼저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대선 주자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마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되면은 내분으로 국민들이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데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왜 이번에 이런 백의종군 카드를 내밀었느냐.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던지는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친문 지지자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향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에게도 던진 메시지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서로 자제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신도 대권 도전에 나서야 될 텐데 이렇게 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손해날 것이 없다. 이런 계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지사의 백의종군이 이제는 자제하자라는 신호라면 이수희 변호사. 그런데 진짜 봉합이 될까요? 이 상태로? 저는 그 트위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김혜경 씨께 아니다 기다라는 판단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냥 불기소입니다. 불기소. 기소는 되지 않았죠. 그
그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예. 저는 봉합은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서까지 무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대권 주자로서 좀 뭐랄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대권 주자로서도 썩 뭐 박지원 의원은 탄탄대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앞에 있다. 그거는 그 정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봉합은 저는 근본적인 건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윤영권 대표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요 상태 어떻게 보면 뭐 기소된 부분, 불기소된 부분이 섞여 있지만 뭐 평판은 일단 선방했다, 판정수를 걷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권 주자로서의 앞으로의 길 탄탄대로일까요?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지뢰밭을 건너고 가시밭을 건너서고 바다 난파 선 타고 바다를 삼각파도로 해치해야 되는 가시밭길도 가고 또 바다도 가야 되는 겁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트위터는 대통령을 걸어서 사실 성공했어요. 트위터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문준용 씨 언급이 39번 있으니 이거 기소되면은 대통령 문준용 씨도 재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사실 승부 걸어서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 승부가 통했다고 저는 보시는 그거는 거네요. 통했다고 보는데 나머지가 다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저기 누구죠? 검사 사칭. 그리고 또 형 강제 입원. 형 강제 입원도 뭐 그때 법에는 없었다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의사 면담 없이 한 거는 명백한 위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지사직 물러나야 되거든요. 물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거 트위터 하나 빠졌다고 되겠느냐. 제가 보기엔 다른 거 지뢰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사직을 저도 뭐 지사직을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은 대권 가도까지